나는 그의 무릎 꿇은 앞에서 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웃었다. 25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이 순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좋아, 결혼하자. 하지만 내 딸을 데리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나는 그제야 진짜 복수가 시작됐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모든 걸 불태웠다. 가족 사진, 그의 상사와의 계약서, 심지어 그와 그의 두 번째 가족의 추억이 담긴 앨범까지.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나는 그의 비밀스러운 연인을 상상하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느껴볼 차례야, 민준아. 그의 프로포즈는 내 인생의 절정이었어야 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순간 그의 모든 걸 파괴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았을까? 25년 전 그날의 배신이 아직도 내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한강변의 카페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다. 나는 20살, 대학생으로서 꿈에 부풀어 있었고 그는 25, 야심찬 젊은 변호사 지망생이었다. 민준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따뜻했고 그의 손은 내 손을 잡을 때마다 세상을 약속하는 듯했다. 수연아, 너와 함께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은 그렇게 달콤했다. 우리는 매일 밤 전화로 속삭였고 주말이면 남산타워로 올라가 불빛을 보며 미래를 그렸다. 결혼, 아이들, 작은 집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해 여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회사 인턴십이 바빠지면서 그는 점점 멀어졌다. 바빠서 미안해, 수연아. 곧 안정되면 데이트하자. 그의 변명은 점점 길어졌고 나는 그 틈새에서 불안이 싹 텄다. 어느 날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봤을 때였다. 지은이라는 이름, 그리고 오늘 밤 우리 집에서 기다릴게 라는 메시지.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지은은 그의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그의 비밀 연인이었다. 민주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녀와 이미 동거를 시작한 상태였다. 나는 그날 밤 그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자 지은이 나왔다. 그녀의 배는 이미 부풀어 있었다. 민준이는 아직 안 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동정심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나는 그걸 용서할 수 없었다. 민준이 돌아왔을 때 나는 소리쳤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게 뭐야? 그는 창백해지며 무릎 꿇었다. 수연아, 미안해. 지은이는 임신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해. 그녀와는 끝낼게. 그 말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끝낼게. 마치 내가 옵션이 된 것처럼.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다음 날 그는 나를 찾아와 울며 빌었다. 제발 나 버리지 마. 너 없인 못 살아.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고 나는 약해졌다. 좋아, 한 번만 용서할게. 하지만 지은이와 완전히 끝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지은이는 아이를 낳았고 민주는 그녀를 버렸다.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속이 메스꺼웠지만 민준의 사랑을 믿고 싶었다. 그 후 25년. 우리는 연인으로 살았다. 민준은 성공한 변호사가 됐고 나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지냈다. 결혼은 항상 곧 기었다. 올해는 회사 일이. 다음 해에 그의 변명은 영원히 반복됐다. 나는 직장을 포기하고 그의 집을 관리하며 그의 성공을 응원했다. 친구들은 수연아, 왜 결혼 안 해? 라고 물었고 나는 웃으며 민준이가 준비되면 할 거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다. 매일 밤 그의 전화벨 소리에 나는 지은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민준의 배신은 내 인생을 훔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프로포즈가 왔다. 한강 다리 위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 그는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수연아, 25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결혼하자. 군중의 환호 속에서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좋아, 민준아. 결혼하자. 하지만 내 딸을 데리고. 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나는 속삭였다. 지은이의 딸 른의 피가 흐르는 그 아이. 그녀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자.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민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나는 그 안도감을 느꼈다. 25년의 기다림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미 그 아이를 찾아냈다. 이름은 하린. 이제 25살,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아버지가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그를 무너뜨릴 거야. 하린의 눈빛은 나와 닮아 있었다. 증오로 물든 차가운 불꽃. 그날 이후 나는 민준의 모든 걸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 서랍에서 찾은 편지들, 은행 계좌의 비밀 거래, 심지어 그의 상사와의 부패 스캔들. 민준은 성공한 변호사가 됐지만 그 뒤에는 더러운 거래가 숨어 있었다. 그는 지은이를 버린 대가로 그녀의 가족 사업을 망쳤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하린과 함께. 그녀는 나의 동지가 됐다. 엄마. 아니, 수연 누나. 나도 그를 용서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첫 번째 복수는 작게 시작됐다. 나는 민준의 회사에 익명으로 팩스를 보냈다. 그의 부패 증거 일부.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다. 유명 변호사 민준 씨, 뇌물 의혹. 그는 집으로 돌아와 소리쳤다. 수연아, 이게 뭐야? 내가 한 거야.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 과거가 돌아오고 있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그걸 즐겼다. 25년의 고통이 이제 그의 것이 됐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하린이 말했다. 더 세게 가자.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타겟은 그의 명예. 서울의 사교계에서 그는 왕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왕관을 부술 차례였다. 민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명품 시계, 그리고 나라는 충성스러운 연인. 하지만 그 뒤에는 썩은 뿌리가 있었다. 하린을 만나러 가는 길, 나는 25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지은의 아파트, 임신한 그녀의 배, 민준의 무릎 꿇은 모습. 그는 너를 사랑해 라고 했지만 그의 선택은 그녀를 선택한 거였다. 아이를 고아원에 버린 건 나의 강요였지만 그는 순순히 따랐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됐다. 아니, 그의 죄책감의 희생양. 하린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나를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은 지은과 닮았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웠다. 수연 누나, 이거 봤어? 그녀가 내민 서류는 민준의 DNA 검사 결과. 내가 돈을 주고 구한 거였다. 확실해. 그는 내 아버지야. 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첫째, 그의 재정을 흔들기. 민준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쌓았지만 그 돈의 일부는 뇌물에서 왔다. 나는 그의 은행 계좌를 해킹할 해커를 고용했다. 불법. 그래, 하지만 그는 먼저 법을 어겼다. 밤에 나는 민준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그는 취해서 잠든 틈을 노려 그의 이메일, 투자 내역,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왔다. 다음 날 주식 시장이 흔들렸다. 민준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내 투자금이 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신의 심판인가 봐. 민준아, 내가 한 짓이 돌아오고 있어. 그는 너, 설마, 라고 중얼거렸지만 증거는 없었다. 아직. 하린과 나는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지은은 10년 전 자살했다. 아이를 버린 충격, 민준의 배신. 그녀의 일기장에서 우리는 알았다. 민준은 나를 사랑했다고 했지만 그의 야망이 더 컸어. 그는 나를 이용했어.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왜 나를 버린 거지?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민준 때문이야. 그는 우리 모두를 파괴했어. 두 번째 복수. 그의 명예를 노렸다. 서울의 엘리트 클럽에서 열리는 자선 파티. 민준은 그곳의 스타였다. 나는 초대장을 구해 들어갔다. 검은 드레스, 차가운 미소. 할인은 웨이터로 위장해 들어왔다. 파티 중 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군중이 조용해졌다. 25년 전 한 남자가 연인을 배신하고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스크린에 민준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의 부패 증거, 지은의 일기 스캔, DNA 결과. 홀은 충격에 빠졌다. 민준이 달려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다. 수연아. 왜 그래? 이건 미친 짓이야. 그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나는 속삭였다. 미친 건 내가 한 짓이야. 이제 느껴봐. 배신의 맛을. 파티는 스캔들로 끝났다. 다음 날 그의 클라이언트들이 등을 돌렸다. 회사 이사회는 그를 해고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나를 때리려 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 멈췄다. 나는 웃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그녀의 한마디에 민준은 얼어붙었다. 너, 할인이.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딸아. 내가 잘못했어. 할인의 눈은 차가웠다. 늦었어. 이제 내가 느껴볼 차례야. 우리는 그를 묻고 25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의 눈물은 내 가슴을 적셨지만 용서는 없었다. 복수는 이제 가속했다. 민준의 절망은 내 쾌감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지은의 얼굴을 꿈꿨다. 그녀의 자살은 내 탓일까? 아니, 민준의 탓.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의 최후의 보루, 가족. 하지만 그는 이미 가족을 잃었다. 이제 그는 홀로 서야 했다. 민준의 몰락은 빠르고 잔인했다. 해고된 그는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우리는 그 돈으로 빚을 갚는 데 썼다. 그의 빚, 뇌물의 대가. 그는 싸구려 모텔로 쫓겨났다. 매일 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수연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결혼하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할인에게 전달했다. 내 딸이 듣고 싶대. 그녀는 웃었다. 말해, 아빠. 이제 내 인생 끝났어라고. 나는 과거를 더 파헤쳤다. 민준은 지은을 버린 후 그녀의 가족 사업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파산으로 자살했다. 그 증거를 모아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민준 씨의 뇌물과 사기의 수사는 시작됐다. 그는 체포됐다. 법정에서 그는 나를 봤다. 수연아. 왜? 나는 증인석에서 증언했다. 그는 25년 동안 나를 속였습니다. 그의 배신은 한 여자의 죽음과 한 아이의 고통을 가져왔어요. 배심원들은 충격받았다. 판사는 10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서 그는 고립됐다. 나는 그의 동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민준은 딸을 버린 괴물이야. 그의 옥중 생활은 지옥이었다. 편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할인과 나는 그걸 지켜봤다. 이제 만족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는 자유로워질 테니까. 형기가 끝난 후 민주는 거리로 쫓겨났다.
노숙자처럼 살았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서울역 광장. 비가 내리는 밤,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걸 찾고 있었다. 수연아, 그는 나를 보며 울었다. 용서해줘. 모든 걸 돌려줄게. 나는 그의 앞에 앉았다. 돌려줄 게 뭐가 있어? 내 청춘. 지은의 목숨. 할인의 어린 시절.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후회했다. 복수는 나를 채웠지만 빈 껍데기만 남겼다. 할인이 다가왔다. 누나, 그만해. 이제 우리도 자유로워지자. 하지만 내 안의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마지막 한 방, 우리는 그의 마지막 비밀을 폭로했다. 민주는 과거에 다른 여자도 있었다. 3명의 버림받은 아이들. 그들은 모두 모여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 민주는 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봤다. 수연아, 내가 이겼어. 나는 속삭였다. 그래, 이겼어. 하지만 나도 졌어.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복수의 끝은 공허였다. 자유가 찾아왔다. 민준이 사라진 후 나는 할인과 함께 살았다. 그녀는 내 여동생이 됐다. 우리는 작은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카페를 열었고 손님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몰랐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악몽을 꿨다. 지은의 얼굴, 민준의 눈물, 불타는 사무실. 복수는 승리였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어느 날 민준의 편지가 왔다. 수연아, 나는 변했어. 용서를 구해. 그는 재활시설에 있었다. 나는 갈까 망설였다. 할인이 말했다. 가봐. 마무리를 지어 시설에서 그는 늙고 초췌했다. 내가 한 말, 그 프로포즈 때 후회해. 그는 울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결혼하면 모든 게 변할까 봐. 그의 고백은 나를 흔들었다. 25년, 그의 사랑은 진짜였을까? 아니, 배신은 배신. 나는 말했다. 늦었어. 이제 내가 느껴본 고통이 내 복수야. 나는 떠났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사랑과 증오의 경계는 희미했다. 할인의 생일 파티.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축하해, 딸아. 그는 꽃을 들고 있었다. 할인은 얼어붙었다. 나가. 그녀가 소리쳤다.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모든 걸 포기할게. 가족이 되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우리는 그를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이는 척. 마지막 복수. 우리는 그를 속였다. 좋아, 가족이 되자. 집으로 데려온 우리는 그의 약을 바꿨다. 치명적인 독. 그는 웃으며 죽어갔다. 고마워, 수연아.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울었다. 승리. 아니, 파괴. 민준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됐다. 우리는 자유였다. 할인과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푸른 물결. 누나, 이제 행복하자. 그녀의 미소는 밝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매일 나는 지은의 묘를 찾았다. 미안해. 내 딸을 지켰어. 바람이 속삭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책을 썼다. 25년의 배신.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야. 사람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어두웠다. 나는 살인자였다. 할인은 결혼했다. 그녀의 남편은 착한 남자. 결혼식에서 나는 축복했다. 행복해, 할인아.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민준의 유언이 맴돌았다. 내가 이겼어. 정말 그랬을까? 어느 밤, 익명의 전화. 수연 씨, 민준의 비밀이 더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다. 또 다른 피해자. 복수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종적으로 나는 모든 걸 고백했다. 경찰서에서. 민준을 죽였어요. 하리는 충격받았지만 곁에 있었다. 재판에서 나는 말했다. 배신의 대가로 나는 괴물이 됐어요. 판사는 감형을 줬다. 5년 감옥에서 나는 평화를 찾았다. 책을 읽고 편지를 썼다. 하린에게. 미안해. 사랑해. 석방 후 나는 작은 마을로 갔다. 한강이 아닌 바다 아버의 이름으로 살았다. 25년의 기다림은 끝났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상처를 남겼다. 이제 나는 용서부터 배웠다. 나 자신을.